반도체가 끝났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가 끝나는 장이 아니라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다음 산업으로 번지는 장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축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돈은 항상 대장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장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 대장주를 둘러싼 산업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산업이 실제로 쓰이는 분야까지 확산됩니다.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흐름이 딱 이겁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전력설비, 그리고 피지컬 AI까지 이 순서입니다. 오늘은 왜 시장이 반도체 다음으로 이 세 가지를 보는지, 돈이 왜 그쪽으로 이동하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큰 흐름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의 출발점은 AI입니다. AI가 커지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반도체입니다. AI를 학습시키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서버를 돌리고 모델을 실행하려면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먼저 봅니다. HBM, 메모리, AI 서버 수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AI가 커질수록 반도체 수요가 커진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 반도체가 더 고성능화될수록 칩 하나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칩과 칩을 어떻게 연결할지, 열을 어떻게 줄일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이동시킬지, 전체 구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지가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패키징과 기판, 그리고 소재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강하게 보는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가 엔진이라면 기판은 그 엔진을 올려놓고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기판입니다. AI 반도체는 연산량이 엄청납니다. 칩들이 서로 빠르게 통신해야 하고 데이터가 지연 없이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만으로는 속도, 전력 효율, 발열, 미세화에서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 하나로 유리기판이 주목받는 겁니다. 왜 돈이 여기로 움직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가 더 커지면 그 반도체를 완성시키는 부품과 소재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 즉 유리기판은 반도체의 후속 테마가 아니라 AI 반도체 성능 경쟁의 연결고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SKC가 주목받고 필옵틱스, HB테크놀로지 같은 관련주도 함께 언급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유리기판 관련주가 같은 속도로 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매출이 연결되는지, 장비 공급이 가능한지, 양산 가능성이 있는지,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붙은 테마주는 급등 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볼 때는 관련주냐 아니냐보다 돈이 실제로 계속 들어오느냐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력 설비입니다. AI가 커지면 사람들은 보통 반도체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AI를 현실에서 돌리려면 반도체보다 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기입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AI 모델이 커질수록 전력 사용량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AI가 이렇게 커지면 그 전기는 어디서 오지? 이 질문이 나오면 시장은 전력 설비를 봅니다. 전력망, 변압기, 전선, 배전 설비, 전력기기. AI가 디지털 산업처럼 보이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는 AI 인프라의 숨은 핵심입니다. AI 반도체가 두뇌라면 전력 설비는 그 두뇌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심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AI 칩이 있어도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못 받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설비 종목들을 함께 봅니다. 여기서 돈이 이동하는 이유는 기대감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전력망과 변압기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력 설비 기업의 수주와 실적 기대가 커진다. 이 흐름입니다. 즉 전력 설비는 반도체의 옆 테마가 아니라 AI 인프라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강한데 전력 설비가 같이 움직인다면 시장은 단순히 칩만 보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피지컬 AI입니다. 이건 앞으로 시장에서 더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입니다. 지금까지 AI는 주로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챗봇 검색, 이미지 생성,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우리가 체감한 AI는 대부분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는 다릅니다.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는 겁니다. 로봇이 움직이고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공장이 자동화되고 물류가 AI로 움직이는 단계.
이걸 피지컬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AI가 손과 발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이 현대차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현대차는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팩토리,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현대차가 LG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시총 상위권으로 올라선 것도 단순히 자동차 판매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은 현대차를 전통 자동차주가 아니라 피지컬 AI 시대의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와 차량 시스템 연결고리로 볼 수 있고 현대글로비스는 물류와 자동화 관점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단순히 현대차가 좋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진짜 피지컬 AI 스토리에 돈을 붙이는지입니다. 현대차만 오르고 끝나는지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로봇 관련주까지 수급이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돈이 퍼지면 테마가 살아있는 것이고 한 종목만 오르면 단기 이벤트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왜 모두 반도체 다음으로 연결될까요? 핵심은 AI의 확장 단계입니다. AI의 첫 번째 단계는 반도체입니다. AI를 돌릴 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도체를 더 잘 작동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기가 유리기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AI를 돌릴 인프라입니다. 여기가 전력 설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AI가 현실 산업으로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여기가 피지컬 AI입니다. 즉 시장의 돈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AI라는 큰 줄기를 따라 필요한 산업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면 시장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르면 그 다음은 뭐냐? 유리기판이 왜 움직이고 전력 설비가 왜 AI 테마로 묶이냐? 현대차가 왜 피지컬 AI로 재평가받냐?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투자자가 실제로 봐야 할 건 뭘까요? 첫 번째는 대장주가 버티는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지면 후속 테마도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이 버티는 장에서 후속 섹터가 움직일 때 가장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대금입니다. 테마는 말보다 돈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토리라도 거래대금이 붙지 않으면 시장은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SKC, 필옵틱스, HB테크놀로지,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이 종목들의 실제로 거래대금이 붙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확산입니다. 한 종목만 오르는지 같은 섹터 안에서 여러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SKC만 강하고 나머지가 약하면 유리기판 전체 테마는 아직 약할 수 있고 HD현대일렉트릭만 강하고 LS일렉트릭이 따라오지 못하면 전력설비 확산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차만 강하고 현대오토에버나 로봇 관련주가 약하면 피지컬 AI 확산은 아직 미완성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장 체감입니다. 코스피가 오르는데 내 계좌가 안 오르는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지수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종목이 돈의 흐름 안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모두가 같이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돈이 특정 섹터를 골라서 움직이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몇 주 동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수급과 실적입니다. 수급은 단기 방향을 만들고 실적은 중장기 신뢰를 만듭니다. 유리기판도 실제 매출과 양상 가능성이 확인돼야 테마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전력 설비도 수주와 실적이 뒷받침돼야 단순 테마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도 로봇이나 자율주행이 실제 사업성과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도체 다음은 이거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은 유리기판, 전력설비, 피지컬 AI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거래대금, 수급 확산, 실적 연결성을 봐야 한다.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도체는 출발점입니다. AI가 커지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반도체가 고성능화되면 유리기판과 패키징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AI를 돌리려면 전력 설비가 필요해지고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면 피지컬 AI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돈이 반도체에서 유리기판으로, 전력 설비로, 피지컬 AI로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삼성전자만 보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티는지, 유리기판에 거래대금이 붙는지, 전력 설비가 AI 인프라로 같이 움직이는지, 현대차 그룹주가 피지컬 AI로 재평가받는지 이 순서로 봐야 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질문은 반도체가 끝났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다음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이 질문을 따라가면 지금 시장의 돈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돈길을 보는 사람이 다음 시장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